안녕하세요. 김희윤입니다. 여러분은 울산이 낳은 최고의 명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조선시대 통신사로 활약하셨던 이해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해 선생님을 기리는 추양제가 석계서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추양제, 여러분도 참 생소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석계서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름다운 경치를 벗삼아 우리 고유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울주군 웅촌면입니다. 와, 선생님, 가을 날씨 예. 강물에 너무 맑아서 예. 하늘이 다 비치네요. 아하, 너무 예, 아름다운데 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웅촌면 석천리입니다. 석천리. 석천이요. 그래서 요 이제 회화강이잖아요. 아, 이게 회화강이에요? 요리 가면 이제 그 회화댐이고 음. 그래서 바로 우리 다리 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 그럼 예. 저 뒤에 아름답게 마을이 쫙 있어요. 예. 저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그 저 마을이 이제 석천리 마을인데 그 원래 돌레 마을이라 그러죠. 돌레. 돌래요? 예, 예. 뭐 이름이 석이라는 특이하네요. 게 돌석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돌로 말하는 게 아니고 돌아간다. 아. 그 강일에 비극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옛날에 네. 강일 강물이 저쪽으로 흘렀어요. 오. 흘러가지고 저기 이제 그 감입공유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과코였거든요. 옛날 우과코 쪽에 메어져가지고 선 마을이 이제 바로 저 석천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풍수가 참 좋아요. 저 중간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네. 저기 붕어섬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붕어산이라는데 아주 명당이래, 명당이요. 그래서 저 붕어꼬리 쪽에 인물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근제공 고택이라고 저 안에 있습니다. 그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고 저 보이는 저거는 또 석계서원. 아, 석계서원. 예. 네. 기아집 보이잖아요. 네네네. 저게 이제 울산에 저것도 지금 울산의 문화재인 그 석계서원. 그 이제 우리 학생이 지은 마을이거든요. 그 시조인 그 이해를 모시는 그 서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저희가 오늘 왜 왔을까요? 예,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석계서원에 오늘 향사가 있어가지고 추양제, 오, 네. 그 시조제라 그러는데 그 학생이 그 시조를 대한 제사, 이해 선생에 대한 제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 추양제 모습 보러 한번 예, 떠나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예. 천성산에서 발원한 회화강. 석계서원 앞에서 휘돌아 흐르는데요. 풍경이 일품이었습니다. 와, 선생님 물소리도 예. 너무 좋고 예. 저기 백로도 있고 예, 예, 예. 여기 너무 좋네요, 이 강. 예. 저기 뒤에 보시면 예. 절벽도 너무 예. 멋있네요. 예, 예, 예.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 벼락담이라고 벼락소라. 벼락담이요? 벼락담 또는 네. 벼락소라고 그래요. 저기 물이 굉장히 깊어요. 네. 깊어. 저 뭐 맨날 뱀장어 뭐 이런 고기도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풍수적으로 볼 때 이 돌벽이잖아요, 벽. 네. 저기 이제 여기 안산이거든. 여기 이제 그 동네 안에서 볼 때 조산, 안산 그러잖아요. 여기 그래서 굉장히 풍수를 잘 좋게 만든다고 이제 그래야죠. 그래 요 바위 보면 요 기암괴석이 많아요. 네. 잘 보면 20가지 형상이 들어있다 그래요. 뭐 동물들 형상, 뭐 여러 가지 형상이 요 바위 곳곳 숨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참 유명한 곳입니다. 물도 옛날에 깨끗했고.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그 앞을 굽이쳐 흐르는 회화강. 이곳에 석계서원을 지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풍경을 누리기 위해 지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요 이제 제천정이라고 저 앞에 있잖아요. 저거는 옛날에 이제 그 주고공 이금호라는 분이 뭐 1700년대 후반에 그 이제 울산에 자녀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뭐 경전을 가르치고 시를 읊고 뭐 그래가지고 전국에 다 왔어요. 뭐 전라도 호남에서도 오고 이래가지고 저분이 저 정자에서 이제 그 글을 가르쳤고 그다음 이쪽에도 서원이니까 누워 잘 수 있잖아요. 동계 서재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울산의 그 문화 공부의 어떤 산실이다. 그 참 유학을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서원의 대표적인 서원 중에 한 곳이 이제 이래 석계서원입니다. 풍광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후학을 양성한 이양호 선생. 시문에도 능한 울산의 대표적 유학자 중 한 분인데요. 안빈 낙도하는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문학비가 있네요. 예, 이양호 선생 문화부입니다. 이양호 선생님. 이양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이제 그 1760년, 40년에 태어나가지고 별세한 거는 1811년이에요. 학자로서도 대단히 그 문명이 높았고 중국적으로 알려졌고 또 이분이 기른 제자 중에 이제 이근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네. 나중에 대과 급제를 했지요. 이분이 가르쳐가지고 사신 무용하야 예. 세상이 버리시니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을 낙을 삼아 예. 일간목을 산수간에 지어두고 10년 일관을 쓰거나 삼순구식을 먹거나 못 먹거나. 세상에 부귀공명을 버리고 은둔한 유학자. 제자를 대과에 급제시킬 정도로 한문에도 능했지만 우리 한글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조가 한글로 지어진 시조인데요.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이분은 또 이래 한글 시조를 썼잖아요. 국문학에 기여를 참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참 우리가 그분 후손들도 많이 살지만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게 그때부터 한글로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네. 한글 뭐 우리가 이래 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글이 이제 총 6줄이잖아요. 석줄인데 이 한글입니다. 우리 국문을 또 사랑해가지고 참 뭐 이래 일신이 한가하다. 만사를 잊으니 이분이 이제 벼슬 주는 거 싫다 하고 과거 급제 시험을 안 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뭐 부질없다. 그래서 이거 이제 쭉 이래 이쪽에 이제 자연을 사랑하고 천석고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참 이분이 이런 분은 참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면모가 참 많은 참 우리 참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석계서원하면 챙겨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 선생인데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외교관이었습니다. 선생님 되게 북적북적한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모이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추향제라고 추향제요? 제사를 지내죠. 오늘 제사 지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학승이시 시조인 그 이해 선생, 네.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조선시대 외교관입니다. 뭐 그분에 대한 제사를 지금 오늘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고 제사의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예, 다양하지요. 그래서 그 제사를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 그러고 명절에 지내면 절사라 그래, 절사. 그다음에 또 제실에 또 이런 모이고 후손들이 많이 모이면 시제라 그러기도 하고 뭐 추향제 같은 이런 게 이제 시제지요. 네. 요새 차순 초구월 정예사 초일의 우주군수이 서강소 충수공 학파이 선생 보기병이 추향제가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해 선생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해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해 선생은 이제 그 흔히 대표적으로 조선 시대 최고의 외교관이라고 그럽니다. 외교관. 조선 전기에 그 외국의 침범을 종식을 시킨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해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평생 73세의 그 삶을 살면서 그 일본을 한 40회 정도, 40회 가가지고 또 오키나와까지 가고 유구국이라고 그러죠. 갔다 오면서 그 약 600명의 그 우리 이제 그 조선인들 그 포로로 잡혀간 분들 세환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받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한 12가지 정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뭐 그걸 소개를 하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그 물레방아 있잖아요. 물레방아. 네, 이거는 물레방아요. 이제 자전 물레방아를 도입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판옥선 있잖아요. 판옥선 배 높은 배 이순신 장군의 배. 네. 그걸 오키나와 가서 보고 또 중국 배를 보면서 이제 그 배 양식을 도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거의 한 100년 전인데, 그래 100수십 년 전인데 이거는 이제 도입을 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계약조라고 그래가지고 1445년인가 그때 그 약조를 체결했습니다. 일본에 죽기 이제 별사기 이제 그 전전에 네, 어떤 약조죠? 그 이거는 이제 외국의 침입을 끊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대마도, 그 다음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 바로 이제 막부 이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침범을 안 넣는다, 외구를 단속한다, 대마도를 단속을 한다,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외구의 침입이 끊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약조를 체결을 했고, 막 그 외에도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공직이 한 10몇 가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력을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했던 분입니다. 영원히 제사를 받을 만한 분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추양제의 모습, 요즘 보기 드문 진풍경입니다. 제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제사는 이제 순서가 한 10단계 좀 있어요. 10단계. 첫째는 이제 우리 신을 불러야 돼요. 이 허공에 계시는 신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신이 그러면 이제 이래 제사를 진술을 해놓고 이제 이래 술잔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다리는 겁니다. 신이 내려올 때까지. 그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향을 피우려고 이러면 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에 대한 인사, 절하는 걸 참신이라고 그래. 참신, 참배한다. 그럼 우리 다 이래 후손들이 절을 하잖아요. 두 번 절하고, 국하고 밥하고 이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이제 그거 송은 직전에 들어오죠. 와가지고 그걸 진찬이라고, 진찬. 그럼 그거 이제 밥을 매라고 그러죠, 매. 그러면 이제 쌀밥을 이제 숟가락을 꼽습니다. 항상 숟가락을 꼽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귀신은, 조상신은 오른손을 쓴다고 이래 봐요. 그래서 항상 숟가락을 이렇게 꼽는다고. 꼽아가지고 이렇게 덜칠 수 있도록. 그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이제 초원부터 이제 술잔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보통 초원은 종손이 지내요. 보통 이런 제실은 대종과 소종가에 가면 이제 제실이 있잖아요. 그죠? 시절을 지내는데 항상 그 옹촌이 몇 먼저 올리고, 아흔은 보통 종부가 하죠. 그다음 여인은 절을 4번 해야 됩니다.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철상, 음복, 그렇게 상을 이제 치우고, 음복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제사를 보면 지방이라 하죠, 지방. 지방이라 그러고 신주라 그러는데, 종이로 쓰면 지방이고, 그 다음에 나무로 쓰면 신주라 그래요. 신주는 원래 이제 우리 장례식을 하고 나면 그 묘에서 이제 신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래 사람이 땀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귀신을 이제 모셔와야 되니까 신주를 만들어 신주를 모셔와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사당이나 이래 가묘에 이래 두고 이제 널리 이래 절하고 모시죠.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종이로 만들면 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은 이제 끝나면 태워야 된다고. 이제 충문, 독축 있잖아요. 네. 뭐 유세차, 갑진, 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같이 태워요. 그때 독축이라고 그러는, 독축하는 건 충문을 이제 끝에 태워가지고, 밖에서 태워가지고 이제 하늘로 이렇게 날리고, 뭐 그런 게 제사의 이제 순서입니다. 석계서원 추양제. 학성 이시 후손뿐 아니라 울산 시민이 함께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추양제는 울산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우리 제례잖아요, 제례. 그래서 그 뭐 문종을 섬기는 뭐 한 문종의 제사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유한 그 아주 좋은 미덕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계속 살려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석계서원의 추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외교관 이해 선생님을 모시는 추양제였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참 남달랐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찾아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